네, 자, 근로소득 실무 이번 시간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453페이지 수행 내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3일전자, 주식회사 3일전자 2100번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 인사급여라는 메뉴에서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프로그램을 그 메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메뉴에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셨으면 연말정산 대상 사원을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시면 김현철, 노현주, 이진섭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현철 씨만 우선 불러내서 해볼까요? 자, 김현철 하고 확인. 실제 시험에서는 사원들 중에서 한 명만 연말정산 문제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그날 연말정산 시험 문제에 나온 사원을 지금처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내는 것보다 저 위에 보시면 전사원이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불러내는 것이 좋겠죠. 네, 우리 이제 시험 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원 김현철을 여기다 불러내시게 되면은 먼저 정산 명세 탭에 말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3일전자 회사에서 총 급여 받은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득공제 빼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씩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거 감안해가지고 인적공제 여기 나타나 있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것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간 납부한 금액 모두 소득공제 해주는 거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소득공제 합계가 아니고 차감소득금액이군요. 소득공제를 뺀 이제 차감소득금액이 3,40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 급여가 6,500이지만 이러한 근로소득공제와 그 다음에 인적공제 그 외에 특별공제를 소득공제를 다 빼면 이 사람의 김현철의 차감소득금액은 3,405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소득공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3,400만 5천 원이 바로 김현철 씨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 과세표준. 안 불러줘요?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3,400만 5천 원이 소득공제를 다 뺀 것이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여기 표준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402만 750원이 나왔고요. 그 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66만 원 반영이 됐고 자녀 한 명이 있어서 15만 원 세액공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액공제 합계는 81만 원이었고 결정세액 81만 원을 빼니까 산출세액에서 81만 원의 세액공제를 빼니까 결정세액이 321만 750원이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김현철 씨는
납부한 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기납부 원천징수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이 이만큼을 원천징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감 징수세에 이번에 김현철 씨는 이만큼을 더 납부하는 걸로 현재 계산이 됐어요. 지금 연말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이 되면 여기 결정세액이 줄어들겠죠. 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산명세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 부분, 오른쪽 요 칸에는 세액공제 부분이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 내용은 왼쪽에서 보면 되겠고 세액공제는 여기서부터가 세액공제잖아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 스크롤 해가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연말정산 자료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신용카드 사용자 김현철, 본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니까 여기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일반에서 사용한 것들입니다. 네, 혹시 여기에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 있으면 그건 제외해야 돼요. 보니까 전부 국내에서 사용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입력을 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은 우리가 일반 사용,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사용, 도서 공연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세청 자료잖아요. 국세청 자료 해당되는 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무슨 탭으로 가냐면 여기 보면 신용카드라는 탭이 있죠. 네, 신용카드 탭 클릭하세요. 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현철 이름 나와 있습니다. 예, 김현철의 이름에 보면은 국세청 자료 그 밑에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는 요 줄에다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밖의 자료라는 것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그 밖의 자료에다 입력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다 국세청 자료로 나와요. 자, 일반 사용이 여기 6번입니다. 그냥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1600만 원은 여기 6번에다 입력하세요. 국세청 줄에다가.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어디 있느냐? 저기 10번에 있습니다. 여기 10번. 전통시장. 네, 거기다가 200만 원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어디 있느냐? 그 옆에 바로 11번에 있습니다. 이 자리. 네, 책 보고 입력하십시오. 100만 원. 그러면 합계가 어디에 나와요? 여기 1900만 원 하고 왼쪽에 합계 금액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김현철 씨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어디에 반영되느냐? 정산명세에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사항이죠. 자, 김현철 씨가 1900만 원 신용카드 썼을 때 소득공제 얼마나 받는지 계산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산명세 탭을 눌러서 왼쪽에 그 밖에 소득공제 여기 번호로 말하면 42번에 있습니다. 1900만 원 입력했더니 110만 원만큼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됐군요. 과세표준이 110만 원 줄어들게 되죠. 과세표준이 110만 원 줄어들었어요. 자, 신용카드 탭 다시 들어가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한 것이 반영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정산명세로 가가지고 정산명세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자료 2번이 있어요. 454페이지 자료 2번 뭐가 있습니까? 현금 영수증. 이것도 신용카드 탭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사용자가 누군가 보세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자의 형제 자매가 이름이 있으면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되죠. 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표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카드의 특기할 사항. 형제 자매는 입력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자 건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두식 씨는 39년생이니까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아마 부친일 거예요. 그러면 이 부친이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신용카드 탭에 본인 밑에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해 가지고 김두식 씨 소득자의 직계 존속 여기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자 일단 취소 눌러보고요. 소득 공제라는 탭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소득 공제를 눌러보면 우리가 부양가족 입력했을 때 김현철 씨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가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김두식 부친은 기본공제에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입력을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만약에 김두식 씨가 나이는 60세 이상인데 소득이 있었으면 여기가 부라고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김두식 씨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신용카드 탭에 가가지고 본인 밑에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김두식 확인. 그러면 김두식 이름이 들어가죠. 현금 영수증 입력하는 날은 여기 6번에 있습니다. 6번. 자, 그런데 김두식 씨 현금 영수증 어디서 쓴 거예요? 전부 일반이군요. 일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에다가 여기 현금 영수증 일반이 여기 8번이죠. 8번. 거기에다가 300만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300만원 입력하세요. 3 플러스 엔터. 이것도 이제 김현철 씨 아까 그 1900만원하고 합해져 가지고 소득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함께 반영이 됐을 거예요. 조회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로 가보세요. 자료 3번. 자,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3번 뭡니까? 이 내용을 볼 줄 알아야죠. 보험료예요. 보험료. 보험료 맞나요? 네. 보장성 보험료인가를 잘 보세요. 종류를. 그리고 계약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계약자는 소득자가 계약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보험료는 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전부 동그라미였어요. 뭐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그 다음에 단기에 지불했느냐.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보장성 보험인가 보니까 전부 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일반 보장성이 있고 장애인 보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자가 계약한 거 맞아요. 자, 그리고 김현철 본인은 뭐 당연히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박정은과 그 다음에 김재철 동생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료 입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에 가면은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보험료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보험료가 우선 본인 거 80만 원은 입력을 하겠습니다. 본인 거 80만 원, 보장성 국세청 자료 여기다가 자동차 보험료 같아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박정은, 자, 박정은 배우자라고 되어 있죠. 기본이 배우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소득이나 뭐 배우자는 원래 나이 안 보는 거니까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국세청에다 입력합니다. 보장성 국세청에다가 70만 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김재철, 장애인 형제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소득이 없는 것이죠.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으므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장애인 칸에다 입력하셔야 돼. 장애인 칸에 국세청. 거기에다가 90만 원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료는 세액공제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150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 240만 원의 보험료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명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산명세 보시면 세액공제니까 여기 특별세액공제 이 자리에 60번 보장성 보험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240만 원 보험료로 세액공제 25만 5천 원의 세액공제가 반영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꾸 조정이 여기 밑에 결정세액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4번을 보세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자, 어제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표에서 의료비는 말이죠. 전부 X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오른쪽에 하나만 동그라미예요. 기간은 2021년 귀속에 지불된 부분만 반영이 되지만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 환자가 김현철 소득자 본인이네요. 일반 치료비였어요. 8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의료비를 입력할 때는 건수는 무조건 한 건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탭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있죠? 의료비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양가족 관계 코드 첫 번째 칸을 더블 클릭을 해서 환자 김현철을 불러냅니다. 김현철 확인. 자, 여기 지급처, 병원, 상호 이런 것을 국세청 자료는 입력을 하지 마시고 의료 증빙 코드만 국세청으로 해주세요. 건수는 한 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급액을 입력을 합니다. 80만 원이죠? 800 플러스 엔터. 이렇게요. 자, 실손 의료보험료를 받았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실손 의료보험을 받았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입력을 하지 마시고 난임 시술비 있을 때는 여기를 0번으로 동그라미로 해주시면 되고 중증질환 결핵 환자였으면 여기 0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산후조리원 비용이었으면 여기도 0번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 없을 때는 X로 다 지나가시면 돼요. 그 밑에 의료비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의료비 영수증 황순이. 의료비는 이름만 있으면 다 입력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안경의 경우에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그런데 70만 원을 안경비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황순희 씨의 의료비는 20만 원을 빼고 380만 원으로 입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경이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다 380만 원을 입력하느냐?
자, 의료비 여기 두 번째 줄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황순이 선택해 줍니다. 황순이 확인. 네,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의료 증빙 코드 1번 국세청 해주시고 건수는 한 건, 지급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 때문에 20만 원을 차감해서 38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된다.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간 1인당 50만 원 한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실손 의료보험료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난임 아니고 중증 아니고 산후조리원 아니니까 엔터로 지나가 주시면 되겠다. 원장님, 네. 만약에요, 그 대상자 넣을 때요. 네.